You've been very open with the media here today. Why is it that you're choosing to speak to the media? Because I have nothing to hide. I would like, obviously, for them to be found, and for me to be cleared of this. Like seriously, like just fucking slap me on the ground and it's like, yeah, you're under arrest for homicide. 술에 취한 모습으로 Great, thanks, guys. 기자들의 질문에 낄낄거리며 장난스럽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로버트 리밍입니다. 로버트의 여자친구 제스민과 그녀의 22개월 된 딸은 갑자기 사라졌고 그가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본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여자친구와 아기가 사라져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며 과장되게 웃기도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에 살고 있는 24살 제스민은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을 한 후 딸 엘리아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외로웠던 제스민은 어딘가에 있을 자신의 반쪽을 찾기 위해 데이팅 앱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캘거리에 살고 있는 로버트 리밍을 알게 되었고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로버트도 제스민과 비슷한 처지로 얼마 전에 이혼한 후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녀를 배려해서 로버트는 자기 집에 와서 살라고 제안했고 월세를 조금 내는 조건으로 제스민은 1살 반 된 아기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제스민이 일을 하러 나갈 때면 로버트가 아기 엘리아를 봐주었고 대신 로버트가 일을 나간 사이 자스민은 집안일을 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 식사를 준비하는 등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살았습니다. 어린 아기를 혼자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었던 제스민은 로버트와 살면서 안정적이고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한 지 1달 동안은 말입니다. 로버트 리밍은 1984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군인 장교였던 아버지를 따라가 독일에 있는 영국군 기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5살에 다시 영국 웰트셔로 돌아와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부터 다양한 칼들을 모으는 이상한 취미를 가졌으며 동네에 돌아다니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괴롭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는 대신 중장비 정비공이 되기 위해 기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라와 채팅을 하기 시작했고 둘은 거의 매일 밤 대화를 나누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이들은 2년 동안 서로 실제로 만나지 못한 채 인터넷으로 애틋한 사랑을 했습니다. 사라도 로버트를 사랑했고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녀는 남자를 위해 꿈을 버리고 영국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장비 정비 기술이 있었던 로버트는 캐나다의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캐나다에 와서 살기로 합니다. 그렇게 로버트는 캐나다 캘거리로 사랑을 찾아왔고 사라가 임신을 한 후 둘은 2013년 2월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2달 후 아들이 태어났으며 가족은 크랜스톤 외곽에 새로 지어진 타운하우스를 신혼집으로 마련했습니다.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로버트와 채팅을 했기 때문에 사라는 그에 대해 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녀의 큰 착각이자 실수였습니다. 결혼 후 드러난 로버트의 다혈질적인 성격과 난폭한 언행으로 사라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로버트는 사라에게 그가 원하지도 않았던 임신을 해서 자기 발목을 잡고 결혼을 했으며 영국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캐나다까지 오게 해서 인생을 망쳤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또한 우울증에 걸린 그녀를 정신병자 취급을 했으며 쓸데없는 인간이라며 막말을 했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불행을 사라의 탓으로 돌리며 감정적 학대를 지속했습니다. 쉬는 날은 하루 종일 마리화나를 하고 술을 마셨으며 심지어 마약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고용주에게 물건을 빼돌린다는 의심을 받아 회사에서 잘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건의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동물학대 중 하나로 집에서 키우고 있던 애완견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무에 묶은 후 버려둔 채 그는 혼자 집으로 왔습니다. 3일 후 개가 거의 아사하기 직전에 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발견되어 겨우 목숨을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라는 로버트와 살면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를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을 한 후 2017년 이혼했습니다. 이전에 저지른 그의 과실로 인해서 아들의 양육권은 자연스럽게 사라에게 넘어갔으며 엄격한 감시 속에 정기적으로 아들을 면접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된 후 철저하게 외로워진 그는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팅 앱에 가입했고 같은 지역에 외롭게 살고 있는 제스민을 만나게 됩니다. 혼자 아기를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던 예쁘고 어린 제스민이 딱해 보였던 로버트는 외로운 사람들끼리 같이 살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버트는 제스민에게 자기 집에 방이 많이 남으니까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고 말했고 제스민은 월세를 내고 살기로 하고 그의 집에 아기 엘리아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의지하는 제스민과 아기가 짐스럽고 귀찮아진 로버트는 데이팅 앱을 다운받고 다른 여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스민이 로버트에게 따졌고 싸움이 잦아지면서 둘의 사이는 나빠졌지만 어린 딸과 갈 곳이 마땅히 있지 않았던 제스민은 어쩔 수 없이 로버트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19일 제스민은 가족들과 함께 하기로 한 저녁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아무 연락 없이 오지 않았고 어머니와 언니는 번갈아 가면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계속 울렸지만 응답은 없었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갑니다. 가족은 제스민이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딸과 손녀가 걱정이 된 어머니는 무작정 로버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제스민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어머니와 언니에게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관 주위에는 엘리아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고 문 바로 앞에는 방금 물에 젖은 듯한 신발이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 사람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어머니는 계단에 앉아서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두워져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스민과 연락 두절 5일째 되던 날 그녀의 어머니와 언니는 경찰서로 가서 제스민과 엘리아를 실종 신고합니다. 신고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들은 로버트 집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역시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현관문에 쪽지를 붙이고 일단 철수하는 척 한 후 차를 조용히 그의 집 건너편에 주차하고 로버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두워진 후 차에 타고 있던 경찰들은 집안에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경찰들은 다시 현관문에 가서 이번에는 더 세게 노크하면서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로버트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결국 안에 있던 로버트는 문을 열었고 경찰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How's it going? Says she's with her sister. Well, that doesn't make a whole lot of sense. Alright. Well, we're just gonna take a quick look around. We need to have a look. So, sorry, you're Robert? 경찰이 안부를 물으며 로버트에게 말을 걸자 바로 그는 제스민이 언니 집에 있다며 경찰이 묻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We've been here for hours and hours and hours now, hey? Banging on your door and ringing the doorbell. Calling your phone. I've been drinking and smoking a lot, so Okay. Okay, so she's not with her sister. what do you mean? The family's calling us saying we haven't heard from our daughter and our sister. Yeah, it makes sense. Okay, that makes sense? Yeah, Okay, why does that make sense? because I haven't heard from her either. So, do you guys get in some sort of argument? But I'm aware of. Well, not that you're aware of. Like, you're not making a whole lot of sense to me, your guy. like, I don't know what. Sorry, I'm still getting my bearings here. 로버트는 가끔 제스민과 크고 작은 말다툼을 할 때마다 그녀는 짐을 싸서 언니 집에 가겠다고 협박을 했었다고 말합니다. Nothing, like, concern me. Nothing that would concern you. Okay. Like, I mean, I've had
people living with me before, and they move out. You don't hear Right, but this isn't just like a roommate. This is your girlfriend. roommate than girlfriend. Okay. She's more of a roommate than a girlfriend? Yeah. The last time that you saw Jasmine was when? Thursday. Okay. And what makes you believe that she's with her sister? She told me that she was gonna go and spend Easter with them on Tuesday. 로버트의 행동과 말이 매우 수상하다고 생각한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다음날 바로 그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2019년 4월 25일 오후 경찰들이 로버트를 체포하기 위해 그의 집에 도착했지만 로버트가 현관문에 쇠막대기들을 이용해서 막아놨기 때문에 현관문을 강제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착오를 통해 간신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로버트를 체포한 후 그의 집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차고에 있는 금고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총들과 칼들이 있었으며 집 안에는 조리가 안 된 베이컨들이 요상하게 여기저기에 놓여 있어서 수사관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지만 모녀 실종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취조실에서 로버트가 진술한 말에 따르면 4월 27일 수요일 그는 제스민과 엘리아와 함께 브래그 크릭에 피크닉을 가서 음식과 맥주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4월 18일 목요일 그는 아침에 외출해서 볼일을 본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제스민과 엘리아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제스민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지만 그는 그저 그녀가 언니 집에 부활절을 보내러 갔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증거 없이 용의자를 24시간 이상 잡아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된 로버트는 바로 쇼핑몰에 있는 술집에 가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한편 로버트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몇몇 언론 매체 기자들이 그를 취재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기자들은 로버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술에 얼큰하게 취한 로버트는 처음 받아보는 스포트라이트가 싫지 않았는지 피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Can you tell us about your experience with this in the last 2 days? Yeah, I can. I was arrested by the tactical team. It's pretty extreme from my experience. Of course, I'd never experienced this before, and they're still investigating. So was she living there at the time? Correct. Okay, so you own the house. Correct. She Is a tenant. is a tenant along Right. with Aaliyah. With her daughter, yes, correct. Okay, so that was there any romantic involvement between the two of you, or is there? There was initially, but towards the end, no. How would you characterize your relationship with Jasmine? Good. I mean, were you a boyfriend-girlfriend, or No, just good friends. how are you feeling throughout all of this? Traumatized, of course. Is there anything else that you want to add to all this? Yeah, if anyone sees her or Aaliyah, Jasmine or Aaliyah, please, let the authorities know. 인터뷰를 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가 범인으로 의심받을 만한 점들이 몇 가지 눈에 띄었습니다. 로버트가 제스민에 대해 말할 때 마치 그녀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녀에 대해 그는 과거형을 쓰고 있었습니다. No, she was a good person, nice person. Yeah, there was nothing negative that I would say about her at all. She was a lovely person. I had no issues with her. 그리고 그는 맞다는 말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Correct. 경찰은 집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모녀의 행방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시설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뒤진 결과 4월 15일에 제스민과 엘리아가 슈퍼마켓에 갔었던 영상을 발견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로버트는 계속 결백을 주장했고 틈틈이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제스민과 엘리아가 사라진 날 다른 여자와 같이 있었다며 알리바이를 댔습니다.
한편 로버트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서 작전명을 하이우드라고 짓고 언더커버 경찰을 투입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2019년 5월 리커 스토어에서 술을 사서 나오고 있는 로버트에게 2명의 위장 경찰들이 접근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없고 단순했던 로버트는 자기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그들과 금방 친해져서 술을 같이 마시게 됩니다. 위장 경찰은 누군가가 최근에 로버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해서 그를 불안하게 만든 후 그를 걱정해주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4시간 반 동안 술을 마신 후 놀랍게도 로버트는 자기가 제스민과 엘리아를 죽여서 숲에 묻었다고 새로운 베스트 프렌드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캘거리에서 145km 떨어져 있는 모녀를 묻은 숲으로 그들을 친절하게 데리고 갔습니다. 도로가 옆에 있는 나무가 우거진 숲속에서 땅속에 대충 묻혀있는 2구의 시체를 확인한 위장 경찰들은 그들의 신원을 밝힌 후 로버트를 제스민과 엘리아를 살인한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로버트의 말에 따르면 4월 16일 저녁에 볼일을 보러 나간 제스민 대신에 그가 엘리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위층 방에서 나온 엘리아가 계단에서 심하게 굴러 떨어졌습니다. 엘리아는 머리에 부상을 입고 울었지만 술에 취한 로버트는 911 구급대를 부르는 대신에 칭얼거리는 아이를 그냥 침대에 눕혀 재웠습니다. 늦은 저녁에 집에 돌아온 제스민은 침대에서 싸늘하게 죽어있는 딸을 발견하고 슬픔과 충격에 빠집니다. 제스민은 로버트에게 딸을 죽였다고 화를 냈고 둘의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성을 잃은 로버트는 부엌에서 망치를 가지고 와서 제스민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쓰러져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는 금고에 들어있던 총을 가지고 와서 누워있는 그녀의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7일 아침 로버트가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은 후 휘발유통을 차에 싣고 어딘가로 가는 모습이 주유소 CCTV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시신들을 버리고 돌아왔을 시간으로 추정되는 저녁 6시쯤 마리화나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다음 날인 4월 18일 타운하우스에 있는 쓰레기장에서 로버트는 여러 개의 쓰레기 봉투를 버렸으며 그 후 세차장에 가서 그의 차를 꼼꼼하게 세차시켰습니다. 2021년 11월 로버트는 제스민을 살인한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리고 2급 살인 혐의로 10년에서 25년 사이의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아를 살인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엘리아는 사고로 계단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2024년 1월 22일 엘리아를 살인한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